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매드 스컬프트를 이용해서 이 화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화분을 만들어서 3D 프린팅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매드 스컬프트를 실행하면 바로 이렇게 스피어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 스피어 오브젝트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 상단에서 카메라의 옵션을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오더 그래픽으로 바꿔 줄게요. 이 오더 그래픽은 카메라의 왜곡값을 완전히 없애주는 아주 플랫한 상태로 보여주게 만드는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브러쉬 리스트에서 레더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서 패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 라인이 한 개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탭을 해서 화분의 단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직각,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곡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직각과 곡선의 표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상태에서는 화면에 카메라를 건들지 않는 게 좋고요. 이렇게 형태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화면에 있는 녹색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모델링의 미리 보기 화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카메라를 회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델링의 형태감을 본격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탭을 해서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만들어진 포인트는 이렇게 인접한 포인트에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떼면 포인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오브젝트의 형태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이후에 밸리데이트로 오브젝트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지금은 굉장히 폴리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의 양을 충분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분을 받쳐줄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씬 항목에 가셔서 실린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미러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카메라 정면에서 봤을 때 다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를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길이와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밸리데이트로 활성화를 누르면 바로 좌우 대칭으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레프트로 옮겨 놓은 다음에 이 옆에도 동일하게 이 다리 오브젝트를 복사를 시켜 줄게요. 이 카메라를 레프트로 옮겨준 다음에 시미터리 탭으로 가셔서 이 플랜스의 X를 비활성화하고 Z를 활성화한 다음에 미러링에 있는 레프트 투 라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다리 4개의 다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화분의 모양은 나와주게 되었고요. 화분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여기 화분 중앙 부분에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씬 항목에서 실린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화분의 몸통을 관통할 수 있도록 길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생성한 실린더를 눈을 감겨 주고요. 모든 오브젝트를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복셀 버지 아래에 있는 레졸루션을 한 250, 300 정도로 지정을 하고 복셀 버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관통했던 실린더의 위치만큼 이 화분에 구멍이 뚫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하나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면들을 스무스 기능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과 재질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을 하시고 너무 빛을 많이 반사하는 재질인 것 같아서 빛을 많이 반사하지 않는 러프니스 수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페인트 올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색상과 재질 값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레이어 항목에 가신 다음에 애드 레이어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눈, 코, 입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화분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잘라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탑으로 옮긴 다음에 이 화분 안쪽에 돌출되어 있는 저 스피어 모델링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브러쉬 리스트에서 트림을 선택하시고 라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워지게 됩니다. 깔끔하게 지워지게 됐죠. 자, 여기에서 이 코와 화분의 몸통이 하나로 합쳐지면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씬 항목에서 이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레졸루션을 좀 높게 올려줄게요. 무작정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너무 높게 해버릴 경우에는 이제 폴리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좀 아이패드가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졸루션의 수치는 적정한 값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보다 수치를 더 올려가지고 350으로 했더니 약간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합쳤을 때 이제 좀 더 원래의 이제 디테일들을 유지하면서 합쳐줄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그만큼 폴리곤의 양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페인팅 작업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하고 좀 더 다른 색상을 넣어서 반대편에도 시미터리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비대칭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와 입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화분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포스트 프로세스의 설정을 좀 만져주면서 디테일들을 올려주고 라이트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라이트 세팅과 포스트 프로세스와 조합만으로도 굉장히 퀄리티를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의 세팅은 퍼스펙티브로 조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상을 수정하는 작업을 방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스와 기본적인 라이트 세팅으로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간단한 기능으로 화분을 만들어 보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3D 프린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능만으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보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